그래서 이번에 애플이 그래서 이번 아예 중국에서 공장 떼다가 인도로 옮기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사실. 왜냐면 인도가 가장 큰 문제가 제조업이 안 돼요. 제조업이 안 되는데 인프라가 아직 안 되는 인프라가 거죠? 안 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미국 기업들이 거기다 투자를 이제 세게 하면은 그럼 또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도 굉장히 제가 볼 땐 프로미싱해 보인다, 좋아 보인다. 바트 그러나 인도에 투자하기 어려워요. 지금 투자할 수 없게 개인이 그죠? 개인 투자는 투자 못 하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예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유쾌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 분위기는 안 좋은데. 그러니까요. 하루하루는 힘들지만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다는 게 좋지요.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타르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해외 주식 대표적으로 뭐 미국인데요, 그죠? 그 밖에 중국에도 좀 투자했는데 재미없고, 그죠? 베트남 투자해서 고생하다가 좀 수익이 난다하는데 그렇고 어쨌든 제일 큰 시장은 미국이고, 그죠? 미국인데 그쵸. 인도를 주목하라라는 겁니다. 인도를 주목하라는 분들이 요즘 조금 있어요. 네. 근데 인도를 주목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 일단 제 뷰는 뭐냐면은 지금 리세션이 어쨌거나 우리 진짜 바로 앞에 닥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일단 기술적으로는 리세션에 들어간 게 팩트고 미국은 어쨌거나 GDP 2분기 이상 감소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리세션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08년도 때를 다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처럼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08년도 같은 이제 상황이 왔을 때 08년도 때는 결국 이 리세션은 어디선가 성장이 일어나야지 해결이 돼요. 그때는 중국이 성장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중국이 성장했던 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인구 구조가 좋고 두 번째로는 인구가 많고 세 번째로는 그런 와중에 아직까지 발달은 덜 됐었고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에 이제 그게 엄청나게 좀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은데 성장이. 근데 그러면은 이번 리세션도 어디선가 성장을 해서 메꿔야 돼요. 그래야지 세계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솔직히 중국만큼 인구 많은 나라 인도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인도가 일단 탑픽으로 본다. 인구 구조가 좋아요. 인구 구조가 일단 조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얘네가 학부열이 어마어마해요. 상승욕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요? 이거는 진짜 무시 못하는 게. 하긴 뭐 그런 거 보면 뭐 사실은 우리가 인도 폄하하지만 뭐 예전부터 천문학 이런 거 인공위성 쌓아올리고 미국의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상당한 CEO들 인도 사람들이에요. 그쵸.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도계 CEO 들여와서 한번 위기 벗어난 이후부터 빅테크에서 인도계 CEO가 약간 치트키가 돼가지고 인텔에서도 인도계 CEO 내려오고 IBM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인도계 개발자가 가장 연봉이 높아요. 근데 그게 여러모로 장점이 있는 게 일단 인도 애들이 영어를 다 해요. 이것도 꽤 큰 장점이에요. 옛날에 이제 영국령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 안 돼가지고 개발자들 밖으로 못 나온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인도는 그런 거 없으니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인터페이스는 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인도의 단점도 많죠. 인도의 단점은 일단 첫 번째는 카스트 제도. 카스트 제도가 있다는 게 상당한 비합리성을 불러오기 때문에. 카스트도 지금 없어졌죠. 그래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 피 속에 뼈 속에 흐르는 그런 차별이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제 인도 개발자도 워낙 많아지니까 자기들끼리 카스트 가지고 차별하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 그런 이슈가 테크크런치에 나올 정도로 이슈가 됐었거든요. 제가 인도 갔을 때요, 지하철역에서 경찰관 아저씨들이 짝대가지고 막 후들 패고 때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약간 좀 그 중에서 약간 우리를 보면 계급상 좀 낮아 보이는 분들. 솔직히 드라마는 그렇게 때리지는 않았을 것 같잖아요. 수들한테 그렇게 때렸겠지.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봤을 때 분명한 비합리성이 존재하고 비합리성은 비용이 되니까 그 부분은 일단 안 좋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약간 대외 신인도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기는 해요. 확실히. 예를 들어 인포시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여기가 약간 이펜 같은 기업인데 소프트웨어 외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인도에서 이제 수주를 하는. 그래서 개발은 인도에서 하고 수주는 미국에서 하고 이런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들 많아요. 콜센터 이런 것도 인도인데 많고. 그렇죠. 근데 그런 기업에서 맡길 때 가장 큰 문제가 약간 보안 유지가 잘 안 되더라 하는 게 가장 문제라서 그래서 이펜이 잘 갔어요. 이펜은 우크라이나 동유럽 애들이어서 상대적으로 그런 게 좀 괜찮았대요. 그래서 이펜이 잘 갔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완전 꺾이긴 했는데 그래서 좋은 주식은 맞고, 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슈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이즈가 돼야지 성장이 되는 건데 사이즈 측면에서 인도 따라갈 만한 나라가 많지 않아요. 사실 많지 않다기보다는 없죠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네, 중국 그러니까 깜짝 놀라 제가 인도 갈 때 물어봤다니까 인도의 인구가 얼마인 줄 알아? 그럼 뭐 한 5억 대나요, 7억 대나요? 그러고 있어요. 거의 뭐 중국하고 바짝 붙어가지고 사실 맞아요. 중국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대요. 네네네. 실제로는 집계가 잘 안 되니까. 그게 집계가 안. 네. 중국은 지금 계속 애기 안 낳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성마다 이렇게 성주들이 좀 부풀리는 것도 있대요. 지금 저출산 심해서 중국이. 그러니까요. 네. 근데 보면 지금 중국이 한 14억, 인도가 한 13억? 그럼 3위하고 격차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많이 나죠. 네? 그 둘만 10억 넘기니까. 그러니까요. 3위가 글쎄 어딜까? 미국은 미국일까? 3억 되고. 그러니까 3억. 그다음부터는 뭐 한 3억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사이즈가 되는 게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그만큼 시장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말로 알리바바 큰 거는 중국 내에서 시장이 크니까 알리바바가 클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크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미국 인도에서 어떤 IPO들이 있냐면은 인도 막 인강업체, 인도의 메가스터디 이런 거 IPO 하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게 학부열이 받쳐주니까 그런 게 되는 건데 학부열 받쳐주는 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성장의 조건이에요. 학부열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사회에서 알파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학교에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학부열이 높았다가 이제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씩 해요, 요새는. 그냥 이게 경쟁이 사람이 무한정 경쟁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학부열이 높았다가 이제 솔직히 학교열은 사라지고 경쟁심만 남았나? 약간 맞아. 어떤 느낌이냐면은 서울대 가는 것보다 내가 인스타에서 그냥 돈 버는 게 더 잘 버는다 생각이 되면은 그럼 서울대 갈 이유가 없어지는데 네. 이게 사회적으로 좋은 영상이 물어보면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서울대 가서 꼬라박혀서 연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 네. 근데 인도는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네. 사회 발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저는. 그리고 일단 인도가 제3세계에서 일단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블록 경제가 일어나고 있어서 중국에서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가 어려운 이유가, 그러니까 성장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동안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당장 미국이 그렇죠. AI 반도체 뭐 너는 수출 안 해주겠다 뭐 네,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다 성장 저해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인도는 그런 거 없거든요.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인도 태평양이라는 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랑 잘 가야 돼 미국도. 미국도 인도랑 척지기 싫어요 되게. 근데 인도랑 중국은 또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죠. 네. 러시아하고 사이가 뭐 러시아 괜찮은데 인도하고 중국은 안 좋아요. 네. 실제로 전쟁도 아직도 냉병기로 막 히말라야에서 하고 앉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피싸움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애플이 그래서 이번 아예 중국에서 공장 떼다가 인도로 옮기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사실. 왜냐면 인도가 가장 큰 문제가 제조업이 안 돼요. 제조업이 안 되는데 인프라가 아직 안 되나 보죠. 인프라가 안 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미국 기업들이 거기다 투자를 이제 세게 하면은 그럼 또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도 굉장히 제가 볼 땐 프로미싱해 보인다, 좋아 보인다. 바트 그러나 인도에 투자하기 어려워요. 지금 투자할 수 없게 개인이 그죠? 개인 투자 못 하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네. 일단 지수 사는 거는 살 수 있거든요. 네. 지수는 살 수 있으니까 지수는 살만하고. 지수 ETF로 사나요? 네, ETF로. 그러니까 뭐 뉴욕 증시 같은 데 MSCI에 상장되는 아마 상승액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수는 살만하고 이제 개별주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얘네들 잘 크면은 미국 시장으로 몇 개는 상장할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럴 때 알리바바 초기 상장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보고 있다가 인도에서 상장했다 하면은 조금 더 눈여겨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 잘 가는 거 보면은 안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잘 갈 것 같은 거가 인도에서 미국으로 왔다 하면은 어떤 느낌인 거냐면은 인도에서 짱 먹어가지고 미국 시장 와서 좀 자본을 더 땡겨가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애는 진짜 자신감 있게 나온 거니까 한번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가 상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도에서 장사를 하는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을 한다. 아니면 인도계 기업인데 글로벌리 뭔가 장사를 하고 그러면서 미국에 상장을 한다 하면은 한번 좀 눈여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옛날 뭐 미탈철강인가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인도. 네네네. 네. 개발주들도 네. 몇 개 있었는데 근데 저는 어차피 투자를 못하니까 그래서 지었고 네. 인도를 이거를 약간 예시를 하나 좀 들어드리면은 세콰이아라는 뒤에 큰 VC가 있어요. 그렇죠. 유명하죠, 세콰이아. 여기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조건을 좀 빡세게 7년 동안 돈 못 빼고 최소가 200만 달러 넣고 이런 식으로 펀드를 이제 레이징을 했는데 바로 완판돼요. 그러니까 지금 돈 있는 스마트머니들은 그쪽 되게 좋게 본다는 거죠. 7년 동안 200만 달러 묶어놓는 게 작은 건 아니거든요. 못 빼니까. 200만 달러도 마냥 작은 20억, 한국 돈은 이제 28억이죠. 예.
그것도 마냥 작은, 물론 이제 돈 많은 사람한테는 뭐 작겠지만, 그래도 이제 마냥 작은 돈은 아닌데 바로 완판된다는 거는 이제 프로미싱하다고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괜찮게 봅니다. 그래서 인도 쪽 볼만한 것 같고요. 네. 세콰이어는 뭐 국내에도 투자하는데 많아요, 그죠? 그쵸, 그런데 네. 초기 투자 많이 맞아요. 해주는 초기 투자를 하는데. 초기 좋은 그죠? 투자 잘하는 분들입니다.